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23화 엽장의 습격 1. 만천장원의 지하 연무장에는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었고 그 얼굴은 면사로 가리고 있었으며 다른 한 인물은 꽤 준수한 외모로 다만 그의 눈꼬리가 조금 치켜 올라가 자세히 보면 조금 사악한 기운을 풍기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악한 기운이라도 그는 꽤 잘생긴 얼굴이었다. 호원평야의 일을 묻는군. 이곳 백리세가의 만천장원에서 말이야. 묻는 말에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어. 다른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그런데 말이야. 어찌 백리세가의 인물로 생각되는 녀석이 호원평야의 일을 묻는 것이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내게 나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너의 물음에 대답하라는 것이냐? 흐흐흐흐흐흐흐. 녀석 제법 들고 있는 무공도 무겁고 머리도 있구나. 그래, 내 녀석이 나는 무척 궁금하니 우선 내 녀석의 물음에 답하지. 호원평야는 어떻게 된 것인가? 물론 우리 연의 계획대로 끝이 났지. 우리 연은 언제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다른 칠흥보다 뛰어나지. 계속해서 사족을 다는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연의 성공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다. 호원평야에서 제와 연의 대전에 관한 결과를 알고 싶구나. 연의 승리다. 적의 수장 최양광 대장군은 나의 일검에 수급이 잘렸다. 흐흐흐흐흐흐흐. 지혁은 단목무의 말에 두 눈을 예리하게 떴다. 내가 당시 기억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광 대장군의 수급은 단목무의 검에 의해 잘린 것이 아니라 바로 상노인의 검에 의해 잘렸다. 내가 파편적으로 기억하는 것에 분명히 상노인이 제 대장군막에 있었고 그는 제 양편과 밀약이 있어서 광룡, 곽현 장군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 상대장군의 뜻인가? 아니면 저 단목무와 그의 가문의 뜻인가? 아니면 연 국왕의 뜻인가? 그리고 상노인은 왜 곽과 형제를 벌인 것인가? 지금 류지혁의 두 눈의 동공은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래, 나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내 놈의 물음에 말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말해봐라.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우선 내 놈은 백리세가의 사람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온 놈이냐? 나의 정체를 묻는군. 분명한 것은 내가 백리세가의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 놈은 어디 소속이냐? 아, 이번에는 나의 순서구나. 무슨 아닌 밤중에 남의 다리 긁는 소리냐? 나는 분명 너희 물음에 한 가지를 대답했다. 헐, 이런 잡놈을 봤나? 내가 다른 곳을 보면 고 베어갈 놈이군.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제 내 차례군. 아하, 이놈. 정말 도깨비와 같은 심보군. 내가 양광 대장군의 수급을 잘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광의 얼굴의 검상을 확인했겠군. 그자의 검상이 오른뺨에 있었느냐? 왼뺨에 있었느냐? 류지혁의 물음에 단목무의 두 눈은 흔들렸고 그의 미간에 고립했다. 이놈 뭐야? 양광은 아나? 혹시 제 사람인가? 젠장 내가 양광을 봤어야 그놈의 뺨에 난 검상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거 아니냐? 가만제에서 왔다면 임치에서 명가는 팽가인데 정말 이놈이 오단문도의 명가 팽가 쪽 놈인가? 그나저나 둘 중 하나. 얘라! 녀석아, 빨리 대답해라. 내 녀석의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난다. 알았다고 보채기는. 양광의 얼굴에 난 상처는 옳은. 오른쪽 뺨에 검상이 났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
아니구나. 당시 스치듯 양광을 보았기 때문에 왼쪽에 난 것 같구나. 단목무는 말하며 지혁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말에 확신을 더한 듯 말한다. 맞는구나. 양광 대장군은 분명히 왼쪽 뺨에 검상이 있었구나. 후후후후. 내 놈은 내게 거짓을 말했다. 무슨 개소리냐? 후후후후. 양쪽 뺨에는 검상이 없구나. 이놈. 감히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지랄. 이번 물음은 무효다. 이런 함정이 있는 물음은 애초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지혁은 웃는 미소를 지었다. 다만 면사에 가려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만 녀석,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군. 이제 나는 내 놈에게 확실한 물음을 할 것이다. 후후후후후후후후. 내 눈을 봐라. 그렇다면 양광 대장군을 죽인 것이 누구냐? 그리고 내 놈이 거짓을 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묻는다. 양광 대장군을 죽이라고 명한 것이 누구지? 류지혁의 눈에서 붉은색 안광이 터져나왔다. 어서 대답해라. 류지혁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고 흡사지저 아수라의 목소리와도 같았다. 뭐야? 이놈. 녀석의 목소리와 두 눈의 눈빛으로 간담이 녹는구나. 단목무를 보며 공포가 엄습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것은 금선 탈각의 수로 곽 장군 형제는 매미의 허물이었고 모든 영광은 모용세가의 도움으로 우리 단목가가 취할 수 있었는데 단목무는 조금 몽롱한 눈을 하다가 화들짝 놀랐다. 뭐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는 심각한 공포심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재차 계속되는 지역의 물음의 호원평야의 일은 연애 비밀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것이다. 그렇군. 그 더러운 호원평야의 일은 모용세가와 너희 단목세가가 꾸민 일이란 말이군. 뭐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구나. 그것은 내 알 바 아니다. 단목무는 조금 황당한 얼굴을 하다가 다시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그래, 그러면 나의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되겠구나. 어찌 되었든 너는 나의 말을 들었으니 말이다. 아쉽구나. 오늘 문답은 여기까지다. 뭐라고? 이놈. 내 놈이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억울해도 너희 연은 쟤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이쯤 하는 것이 맞는구나. 하하, 이놈은 쟤 임치에서 온 녀석이 맞다. 흐흐흐흐흐흐흐. 내 놈은 팽가냐? 이에 관한 대답은 하지 않겠다. 대신 내 녀석은 이것을 영접해라. 휙! 퍼억! 어이, 구야. 팽그르르! 철퍼덕! 난데없는 류지혁의 출수에 단목무는 턱주가리를 쳐맞고 그 자리에서 팽그르르 돌며 바닥에 자빠졌다. 그는 기절한 것인가? 두 눈을 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 내 출수가 비록 신속하고 은밀했지만 경력을 일으키지 않아서 내 녀석이 기절할 정도는 아니구나. 단목무는 지금 기절한 척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약간 붉어졌을 뿐 내상을 입거나 외상을 당한 것은 아니었기에. 하지만 나는 내 녀석에게 구타당해야 내 놈의 공력을 가져올 수 있어서 지금부터 내 놈에게 본격적으로 당해야겠다. 나는 만격공득의 신비 신체이니 말이다. 후후후후후후후. 척! 허허, 상대에게 타격을 받으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공을 가져올 수 있는 신기라니. 도대체 무극담로를 통해 류지혁은 무엇을 얻은 것인가? 아무튼 류지혁은 무극지체의 여정인 말리고 독행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
류지혁은 단목무에게 속고 있는 척하며 무언가 생각하듯 손으로 턱을 만지며 뒤돌아섰다. 이때다. 멍청한 놈. 내 놈의 가벼운 폭력 앞에 내가 기절한 것으로 여기다니. 녀석은 나 못지않은 고수이니 단수의 골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연신 두들겨줘야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스르르. 단목무는 은밀하게 바닥에서 신형이 공중으로 부양했고 금왕공 철갑 투박. 슉. 팍. 휘이이. 타타타타. 슈우. 욱. 연격 11포. 오. 단목무의 동문절기인 금왕공의 파상권이었다. 이는 권천의 동문절기인 팔무팔천신행 파상권의 아류에 불과했지만 만약 류지혁이 아니라 대륙의 일반 고수였다면 일수의 골로 갈 절대 신권의 위력이었다. 이에 일권을 처맞은 류지혁은 뒤로 수장이나 날아갔고 이를 따르며 보법을 밟고 달려나간 단목무는 연속해서 이어진 쌍수권으로 지혁의 신형을 두들기기 시작했는데 불과 총각이나 지났을까? 무려 10회가 넘어가는 권격을 전개했으며 이로 류지혁은 정신없이 처맞고 일방적인 구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혁은 평온한 눈빛이었다. 파파파파파파. 파. 이런 무지막지한 구타가 전개돼도 지혁은 신음 한마디 흘리지 않았다. 이런 지독한 놈. 멸천연환포. 팡팡팡팡팡팡팡팡. 팡. 휘익. 쿵. 철퍼덕. 마침내 단목무의 권에 의해 류지혁은 연무장 한쪽 벽면으로 날아가 벽면 횃불을 박살내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으며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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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휙. 슈 스르르. 척. 단목무는 무언가를 보며 걸었고 공력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손으로 잡았다. 바로 류지혁의 지팡이와도 같은 막대기였는데 녀석의 지팡이인가? 허허,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다니. 동네 양아치가 쓰는 물건을 들고 다닌다. 단목무는 한동안 지팡이를 살폈으나 에이, 이런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녀석이라니. 저벅. 저벅. 타타타타타. 타. 단목무는 격하게 경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걷다가 보법을 전개하였으며 손을 뻗어낸 후에 지난번과 같이 류지혁을 육전의 고기처럼 공중부양시키더니 이를 지혁의 지팡이로 지혁의 몸을 사정없이 후린다. 미치광이인가? 그는 류지혁에게 극도로 분노했는지 광분한 나머지 광기 어린 매질로 휘둘렀고 퍽퍽. 퍼퍼퍼퍼퍼. 퍽. 어커, 어커. 스르르. 쿵. 지혁에게 전개한 공력을 거뒀는지 지혁은 바닥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단목무는 급한 숨을 몰아쉬었는데 와, 이 지팡이 정말 물건인데. 내가 격한 공력을 일으켜 사용했지만 부러지거나 금이 가지 않으니 말이야. 단목무는 지팡이를 치켜들고 위에서 아래로 훑어본다. 이때 스르르. 허, 단목무의 두 눈은 튀어나올 것 같이 떠졌으며 그는 화들짝 놀랐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내 놈은 옥부의 불사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슈. 팍. 거반 죽은 줄 알았던 류지혁이 호련히 일어나 단목무 앞에 섰고 그는 동시에 좌수를 쭉 뻗어냈으며 허허
지혁의 좌수는 여지없이 단목무의 오른쪽 눈을 후렸다. 그 새끼랄 자식, 어제 새벽에도 썩을 나의 오른 눈에 피멍을 새기더니. 단목무는 지혁의 좌수가 그의 오른쪽 눈에 꽂힐 때 불이 번쩍하여 두 눈을 감았으며 그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녀석, 많이 놀랐군.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져 버렸으니 말이야. 휙킥, 휙킥, 휙킥. 팍팍, 팍팍팍팍팍. 팍팍! 많이 놀랐다곤 하지만 단목무는 오른 눈을 손으로 감싸고 충격 앞에 허망하게 앉았으며 이를 본 류지혁은 이어서 그의 신형을 두드려 혈도를 짚었다. 스르르, 철퍼덕. 단목무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내 녀석의 공력 이알은 또다시 내게로 왔구나. 후후후후후후후후. 칠칠치 못한 녀석. 공력을 도둑맞는 줄도 모르고. 후후후후. 후후후후. 너와 같은 녀석이 다음 때 연애 5대 기둥이라면 연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은 이쯤 하자. 앞으로 남은 사흘간 내 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될 것이니 말이다. 잠들어 있는 단목무를 보며 멸시찬 눈을 하였고 그는 우수를 들어 면사를 제거했다. 그의 얼굴을 보라. 마치 화마의 얼굴을 내어준 모습으로 피부가 엉겨 있어서 그의 얼굴은 추남 중 다시 보기 싫을 정도의 괴물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지난날 백리새 가에서 보았던 그 얼굴 그대로가 아닌가. 첫날 용봉지연에서 단목무에게 처맞던 그 류지혁의 얼굴 말이다. 아무튼 류지혁은 현재 단목무를 멸시찬 표정으로 보고 있었고 류지혁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본인의 지팡이에 이르러 휘, 펄러, 휘이, 척.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능공 선물이었다. 그는 다시 우수를 뻗어냈고 그의 손으로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가 빨려 들어와 손에 잡혔다. 그리고 류지혁은 지팡이를 축혀 세운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내렸다. 감히 황공의 총을 개, 돼지를 후리는 정신봉으로 생각하는 녀석이 있다니. 경력을 끌어올려 내 몸을 후리며 부러지지 않았다면 이 지팡이로 보이는 물건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지. 이것은 제 현인이었던 황공이 만든 총이니라. 후후후후 후후후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해줘도 돼지처럼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모르는 너와 같은 녀석이 전국 칠웅의 주인이라면 나는 중원의 주인이 쉽게 될 것도 같구나. 녀석. 후후후후 후후후후. 지혁의 두 눈에서 짙은 혈기와 마귀가 흘러나왔다. 류지혁은 진정한 마인의 길에 들어섰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짙은 마귀가 주변에 진동할 수 있더란 말인가. 이제 지혁은 천천히 걸었고 잠들어 있는 단목무의 신형은 신비롭게 공중부양된 후에 두둥실 뜬 상태로 지혁을 따라 사라져갔다. 그들은 도깨비처럼 이곳 만천장원의 연무장에서 사라졌고 벽면에 있었던 횃불들만이 쓸쓸히 이 연무장을 비추고 있었으며 다음 날 4시 만천장원 앞 넓은 공터. 만천장원 앞 공터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백리새가가 개최한 사냥대회로 나온 중원 5대새가와 전국 칠웅 호족의 가문 사람들이었다. 백리가 주는 사냥대회에 참가한 인물을 좌에서 우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본인의 아들을 보며 말한다. 승아, 각 세가는 이제 출발 준비를 하였느냐?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용새가 소가주 모용정이 한 사람이 나오지 못했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 합니다. 참, 모용가는 신용이 높은 가문인데 도대체 누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냐?
물론 지금 가주들은 참여하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특히 가주 모용태는 오늘 사냥 대회에 나오지 않고 이 장원에서 쉬기로 되어 있지 않으냐? 네, 아버님. 물론 모용가주께서는 처소에서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용세가에서 손님으로 초청한 단목가의 자제가 조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목가. 종전 호원평야의 영웅 말이냐? 그는 내가 알기로 제 양광 대장군에게 삼도천을 건너게 하였다고 하는데 네, 단목가의 무라는 후기지수입니다. 그가 소문처럼 연애 영웅이요 용맹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구나. 그렇습니다. 아버님. 아, 저기 한 인물이 겉옷을 입고 달려옵니다. 아무래도 단목무 공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한 젊은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모용세가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모용세가는 수신호를 해서 본인들도 출발 준비가 끝났다고 하였으니 이를 보고 있었던 백리세가 세가주 백리중현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기수에게 고개를 약간 수그렸다. 이에 기수는 본인이 든 큰 깃발을 좌우로 휘둘렀고 양각 나팔을 가진 두 사람이 나팔을 불었으며 이에 모든 각세가 사람은 말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백리세가의 만천장원에서 사냥터 옆장까지는 한 시즌 정도 말을 타고 이동하면 되었다. 사람들은 한 시즌 정도를 쉬지 않고 이동하였으며 마침내 옆장 입구에 들어섰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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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모용세가의 일행이었고 이들 맨 선두에 있었던 인물은 바로 모용세가 소가주 모용정과 그의 의동생 단목무였다. 그런데 어제 동생의 눈이 덜 부었는데 지금 보니 많이 부어올랐고 더 시퍼렇게 멍들었군. 글쎄요. 형님, 그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잠에서 심한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니 현실에서 제 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인해 오늘 옆장으로 간다는 것을 망각하고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모용정은 말을 몰면서 조금 심각한 얼굴로 단목무의 상태를 묻고 있었다. 뭐야?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주에 남궁가연을 힘겹게 집어넣었는데 이런 얼굴이라니. 무 동생의 얼굴이 조금 멍청하게 보이기까지 하니 말이야. 모용정의 얼굴은 심하게 구겨졌다. 이번 옆장에서 벌이는 사냥대회는 세가 대 세가의 경합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세가 사람을 한데 섞어 조를 편성하고 조별 대회로 진행하기로 각 세가의 세가주들은 결정했으며 세주가 참석하는 인원별로 협의하여 조를 맺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모용태는 세가주의 모임 때 단목무를 남궁가연과 함께 조원이 되도록 힘을 썼으며 이에 노력 끝에 그의 뜻대로 만들 수 있었다. 아무튼 이런 자네 코에서 피가 나네. 허, 20년 인생 살면서 코에서 피가 난 기억이 없는데 그제 이상한 놈과 시비가 붙은 이후로 두 번째 코피라니. 어서 운기행공하여 피가 멈추도록 하게. 네, 형님. 말고삐를 잡아주십시오. 그러지. 여전히 두 사람 태운 두 마리 말은 계속 진행했고 약 반각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단목무는 스르르 눈을 떴다. 자네는 일단 옆장에 도착하면 얼굴부터 씻고 나오도록 하게. 가연이 자네와 같은 조야.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군. 아, 알겠습니다. 모용정의 말에 단목무는 조금 멍청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의 오른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이유로 그의 쓴 미소는 다소 멍청하게 보인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반각 정도 말을 몰았으며 아, 저기 옆장 입구가 보이는군요. 그렇군. 약 일각의 시간을 줄 것이니
막사가 세워지면 각조는 나눠 짐을 옮기게 되네. 자네는 가연과 만나 따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할 수만 있다면 가연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녀에게 친절과 배려의 행동을 하게. 알겠습니다, 형님. 비로소 사람들은 백리세가의 옆장에 도착하였으며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약속된 행동을 일사천리 전개했다. 일각이 못 되어 10개의 막사가 세워졌는데 대장 막사는 일부 가주들이 상주하여 대회장 역할을 하였고 5명의 가주들, 즉 백리, 남궁, 사마, 황보, 상관들은 흩어져 조장이 되었으며 나머지 4개는 각 세가의 소가주들이 조장이 되어 편성되었다. 이제 이곳 옆장은 잠시 후 모용가의 모략, 양봉음이의 개로 진정한 복마전이 될는지 가을 하늘 뜨거운 정오의 태양은 이곳 옆장의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